좀 더 경쟁 없이 좀 저렴하게 또 저기요 절대 안 되고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시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자 나 같으면 입찰한다. 입찰 몽티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오피스텔에 이어서 우리 경매에 소개하는 여자 세 번째 아파트에 대해서 뭐가 생각날까요? 노래 불러야 되나? 별빛을 아 그거 옛날 노래인데 그것도 알아요?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이제 수원 8개 2019 타경의 520706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 여기 현대아파트인데 감정가 2억 1000인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1억 4700인데 지난 3월 달에 누가 낙찰을 2억 4천에 받았다가 대금을 안 냈네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여러분들이 뭐 책이라든지 홍티 동영상 보시면서 네.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문제 있는 네. 것들 지난 시간에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네. 문제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난해한 것들, 좀 어려운 것들,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예전에 낙찰이 됐다가 미납이 됐는데 그 네.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이 이렇게 미납을 해서 재매각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또 20에서 30%로 네.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보증금이 30%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쟁 없이 좀 저렴하게 또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단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이나 물건상의 하자는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을 현장에 가서 좀 조사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권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네.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데 예전에 낙찰자가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2등하고도 3,2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났는데 지금 시세가 2억 4천에 1층을 받기에는 너무 좀 높은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시세 조사를 철저하게 안 하신 분이 너무 높은 금액을 참여를 하셔서 미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물건상의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법원에 가서 열람을 했을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근데 열람을 한 내역도 없고요. 그냥 스스로 포기를 한 비싸게 거죠. 받았구나. 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그냥 네. 자포자기 네, 포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포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도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입찰 보증금이 2,100만 원이었거든요. 감정가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신권에 들어갔네요 이분은. 네. 네. 지금 2등하고도 3,200만 원 그렇죠. 차이가 났고 지금 시세보다도 높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감정가 정도가 시세가 맞아요 그럼?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층이라서. 자 그러면 대금 미납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로 출발을 할게요. 이제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해서 수원 8개 2019 타경의 520706 2억 1000 감정인데 한번 낙찰됐다가 대금을 안 냈죠? 네. 이게 106동 4호 라인 1층이니까 또 끝에 집이네요, 그렇죠? 끝에 집인데 저기 보시면은 경비실이 있죠? 저 경비실에다가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공손하게 저기요 절대 안 되고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시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여기 부동산에서 물건 보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열어줍니다. 여기 김양장동 현대 그 아이파크 9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오래됐구나. 96년도에 쭉 어떤 분이 살고 계시다가 2013년도에 소유권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소유자분께서 현재까지도 거주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저기 계시는 분이 살고 계신 분이 지금 8년째 살고 계신 거네요. 네네. 한 분이. 물건 네. 주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새도 좀 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딱 느껴지듯이 좀 한적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파트를 보실 때는 뭐 초품화, 중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네네네.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바로 인근에 다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하시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이 천이 있어요. 여기 옆에가 개천이구나. 네, 경안천이라고 해서 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맞은편으로는 노고봉이라고 해서 낮은 산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용하게
한적하게 노후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네. 좋은 점이 네. 마트가 아파트 들어오시는 초입에 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 노보스 병원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인 버스터미널, 서울까지도 이제 이동이 또 편리하겠죠. 그런 또 장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네. 물건이 한번 낙찰이 됐다가 재매가 되는 물건이라서 네. 낙찰 보증금이 30%입니다. 아유, 그러면 얼마예요? 보증금이 4,400이네. 4,410만 원. 어휴.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참여를 많이 안 하실 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경비실에 인사를 드리고 104호로 한번 배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뭐. 이제 아파트 저희가 현관 안으로 들어와서 순서는 돈을 봐야죠. 네. 없네. 104호가 바로 여기인데 배를 눌러 봐야죠. 네. 104호 여기 누가 들고 있지? 소유자가 직접 거주주인데요. 안 맞지 않은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계시. 아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아니 이 씨는 여기 맞아요 지금. 아, 네. 남편분이시구나. 사랑합니다. 네. 소유자분이신 거죠? 예 예. 아, 저희 이제 경매 때문에 아, 왔는데요. 예. 혹시 여기 지금 계속 거주를 예, 하실 예. 예정이신지, 왜냐면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임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입장일지 모르지만 네. 일단 이 차를 참여해보려고 하는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만나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왔어요. 글쎄 뭐 인덱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기 있을 만한 보증금 낼 만한 분도 없고. 네, 이사를 나가시는 쪽으로 계획을. 예. 여기가 있어야 여기서 살지. 네. 여기가 안 되니까. 아, 뭐 사업이 어려워.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예전에 누가 낙찰을 받으셨다고. 아, 저는 잘못 받으셨어요. 여기가 2억 1천 나가는 2억 4천에 받으셨어요. 네네. 그럼 저희도 솔직히 이거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여기 이제 빚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 계시는 분이 새로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돼요. 안 되세요? 예, 돈이 되게 되면 저희가 낙찰을 받죠. 여기 또 오래 거주하신 것 같은데. 여기 혼자평 18년 했어요. 여기 24평에서 12년 살다가 여기 올라온 지 한 6년. 혹시 여기 내부는 좀 수리는 입주하실 때 하셨어요? 네, 수비는 저기 하고 들어왔어요. 부모만 장반 갈락하고 벽지하고. 네. 발코니 확장 이런 거. 아, 그런 건 없어요. 기본.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6동 바로 이 손가락 가리키는 여기에서 그 방금 만나신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소유자분은 이제 안 계시고 부인이 계시는데 얼굴은 저희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목소리는 이제 나왔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좋진 않네요. 일단은 뭐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갈 돈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보통 저희가 아파트에 네. 입주하실 때 바로 음. 대출을 빌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맨 처음에 입주하실 때는 대출 음. 없이 그냥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금 때 빌린 것 같아요. 네네. 3년 뒤에 2016년도에 이제 대출을 빌리시면서 네.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아지셨는데 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차수에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아서 네. 포기를 한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다행히 뭐 낙찰을 누가 받으면은 이제 전에 낙찰 받은 그 미납된 보증금도 얹어서 비청산이 되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나마 그게 큰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배를 눌러서 리얼하게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친절하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 같으면 입찰한다. 입찰 당연히 하죠. 오, 당연히 한다. 얼마를 쓴다? 금액까지는 고민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음. 왜냐면 금액은 네. 한 달 뒤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때 당시 몇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파악을 하고 나서 입찰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부동산도 들려봐야 되고 또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루두루 해봐야죠. 네. 오늘의 아파트는 여기서 마치고 다만 저희가 못한 거는 부동산은 여러분들께서 손수 여기 오셔가지고 이 일대에 돌아다니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동네 세 바퀴 매진 넘버 100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 안녕.